오늘은 저희 1차 미팅 녹취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 스핀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이론을 접하게 되면 그 책과 이론에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1차 미팅 녹취록이 원본이고 이것들은 그 녹취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표님 왜 스핀대로 안 해요? 이래요. 대표님 상황 질문하고 문제 질문하셔야 되는데 왜 상황 질문했다가 시사 질문했다가 다시 문제 질문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대표님의 녹취록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보조 장치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다 알고 있지 않아요. 특히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객 대표님이 현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다고요? 잘 모르세요. 그 기존에 갖고 계시는 보험 있잖아요. 어떤 보험인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통장에서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잘 몰라요. 이번 달에 한번 계산해봤어. 몇 달 지나가면 또 몰라요. 얼마 나갔지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 컨설팅 그 업무 자체가 좀 그런 편이에요. 보통 보면 이제 1차 미팅에서 일반적으로 법인 영업 하시는 분들이 크레탑 자료를 보고 내가 오늘 할 얘기들을 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고객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준비한 자료를 펼치면서 대표님 이게 잘못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인분들 중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많이 또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듣기 싫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고객 대표님들도 컨설팅 업체가 자주 찾아와요. 어떤 경우에는 그 대표님들이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겹치기도 해요. 우리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와 있고 우리 들어가고 나서 바로 다음 1번, 2번, 3번 기다리고 있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컨설턴트들하고 차별점 없이 똑같이 한다고 하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은 운에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법인 영업 다른 회사에서 하듯이 하면 그냥 클로징의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 순서로 1차 미팅을 해요. 이 순서로 1차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니즈 확인이 된 2차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냥 2차 약속을 잡아도 안 되고 니즈 확인만 해도 안 돼요. 니즈 확인이 된 2차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 뒷일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대표님이나 선배들이 책임을 져준다. 1차 약속만 잘해도 우리는 법인 영업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일즈를 구분해요. 소형 세일즈하고 대형 세일즈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4가지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판매 사이클이 기냐 짧냐 이거 다 필요한데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짧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큰 거 작은 거.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만약에 한 3천억이 있어요. 3천억 있는데 차를 살까 말까, 이게 저한테는 그냥 소형 세일즈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천만 원밖에 없어. 차를 살까 말까, 이건 엄청난 대형 세일즈나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또 거래를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1차 미팅 녹취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 규모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냐, 누군가와 함께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계성, 지속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껌 하나 사 먹었어요. 껌 파는 편의점 알바하고 제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지속적인 관계를 그 딜러가 저랑 유지를 하면 저는 시간이 지나면 한 5, 6년 뒤에 7, 8년 뒤에 그 딜러를 통해서 또 차를 살 수 있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큰 회사의 구매부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속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고객 관리를 잘하면 세일즈가 좀 더 탄탄해지면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지속적인 관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계약하고 거기는 그냥 끝. 보험료 납입 한 2년 될 때까지만 관리하는 척하고 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회사에서는 이 고객 관리를 아주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재계약이 나오는,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소득이 높죠. 영업을 잘하려면 신규 고객, 기존 고객 관리, 이 2가지를 잘 병합해서 해야 되는데 신규 고객만 잘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금융 서비스의 COT, 이거 본인 말로는 5억 번대요. DB
DB를 구매해서 하는데 DB의 퀄리티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신규 고객도 있어야 되고 그 내 기존 고객에서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실수에 대한 위협으로 소형 세일즈와 대형 세일즈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제 거 사는 거 그냥 돈 날렸다고 생각하지 뭐 이랬어요. 근데 제가 회사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제가 잘못했어. 그러면 저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형 세일즈와 대형 세일즈가 구분이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형 세일즈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지속적인 관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있고 실수에 대한 위협도 사실 우리가 그냥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규모도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매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 결정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컨설팅은 대부분 대표 혼자는 아니더라도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죠. 이제 스핀에서 얘기하는 세일즈 프로세스예요. 미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고 고객 탐색하고 능력 논증하고 이제 구매 약속.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세일즈가 클로징 위주인데 클로징을 하면 반드시 고객의 저항이 생겨요. 이 저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클로징을 강력하게 하고 어떻게 저항을 내가 잘 처리해가지고 구매 약속을 받을 것인가의 그 전통적인 세일즈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스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마지막 단보다 고객 탐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객 탐색하는 것을 저희 상담 프로세스에서 이 부분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 부분에. 고객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스핀에서 이야기하는 질문의 순서예요. 고객의 니즈가 있는데 고객의 니즈를 잠재 니즈하고 현재 니즈로 구분을 해놨어요. 잠재 니즈는 그냥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 질문이라는 걸 던져서 잠재 니즈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도식화 했는데 이제 또 여기에 같이 심으면 안 되고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물건을 샀어요. 노트북을 샀어. 그러면 나는 오늘 만족도가 최고예요. 내일도 최고일까요? 최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근데 1년 뒤에는 내가 이제 뭐 업무량이 뭐 더 많아지면서 이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느려. 뭔가 하나 할 때 다른 게 안 돼. 이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잠재 니즈라고 보면 돼요. 근데 유튜브 딱 보니까 알고리즘이 맥북을 사면 된다. 맥북을 사면 가격도 비슷한데 동영상 편집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다라고 유튜브가 나를 이제 막 문제 질문, 시사 질문 던져가지고 내 잠재 니즈를 현재 니즈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샀잖아요. 내가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보험 회사에서는 니즈를 찾고 환기를 시킨다고 그래요. 아니면 니즈를 분석을 하고 니즈를 개발을 시킨다고. 니즈를 이제 크게 증대화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잠재 니즈를 현재 니즈로 바꿔준다. 이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상황 질문은 뭘까요? 상황 질문.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고객의 데이터는 뭘까요? 고객 정보, 아니면 뭐 사업 내용, 회사 정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업계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뭐 이거는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그런 것만 계속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 정보를 뺏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영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 정보만 캐는 질문. 근데 우리는 일단은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고 가잖아요. 그래서 상황 질문은 고객의 정보를 찾는 거.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표님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뭐 가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데 맞으신가요?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질문을 아까 이 잠재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중소기업은 잠재 니즈가 다 있어요. 다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떠한 영역이라도 잠재 니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이 잠재 니즈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아이템별 스핀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니즈를 이렇게 현재 니즈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을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안 하면 그 1년에 몇 천만 원씩 그 세금 뭐 이자 이런 것들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에 대한 파급력, 이거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하는 게 시사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했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한 우리는 보통 해결 질문이라고 하면 대표님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목표가 잠재 니즈를 현재 니즈로 끌어오는 것.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나중에 좀 헷갈린다. 한번 책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상황, 문제, 시사, 해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보면 능력 논증이란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다.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인사하고 명함 교환하고 저희 A멘트 질문 동의하기 하고 상담 시간 준수 약속,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빨리 하세요 그러면 아까 30분, 20분,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포 형성은 고객, 회사, 업계에 대한 기본 이 지식을 바탕으로 대표님께 칭찬을 해드리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별 스핀에서 상황대화, 2.2 특정, 순서가 좀 다르죠. 순서가 왜 다를까요? 우리 법인의 고객의 특성에 맞게 되어 있어요. 스핀에서 얘기했던 구매 담당자, 결정권자들하고 법인 고객 대표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구매 담당자는 자기가 구매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 고객님들은 컨설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소에 대해서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연구소가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연구소가 왜 좋은지 다 알고 있으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이템과 관련돼서 문제, 시사, 해결 질문을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논증, 이거 우리 회사가 잘합니다, 이거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한 3-4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 내용 한번 정리해서 니즈 확인을 하는데, 니즈 확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내가 이야기한 아이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질문,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이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 그럼 대표님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라고 얘기하고, 대표님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이거고 대표님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이거였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 다시 있죠. 그렇게 하고 오늘 미팅 좀 괜찮았는지 한번 물어보면 되고, 그 스핀에서는 질문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대화라고 할 거예요. A로드 프로세스를 설명을 할 때 상황 대화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희도 모르게 질문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황 대화, 상황 질문 이렇게 그냥 혼용해서 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황 대화는 모르는 정보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크레탑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또 확인하는 거, 정보를 취득하는 거나 마찬가지. 문제 대화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어려움 등에 대한 대화, 질문. 시사 대화는 손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손해. 시사는 손해, 해결은 이익, 문제는 불편, 어려움, 시사는 손해, 해결은 이익. 2.2 특장점은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진짜 장점 위주로, 이익이 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자동차 판매원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좋고,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체감하는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야지, 기술적으로 뭐 난이도가 높고 뭐 전 세계 뭐 저쪽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능력 논증은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필이에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내가 상담 갔을 때 딱 멘트 하고 나서, 지금 내가 상담 시간 준수 약속했지, 라포 했는데 얼마나 했을까? 충분히 했나? 내가 아이템 뭐뭐뭐뭐 얘기했구나, 내가 지금 내용 정리해야지, 한번 정리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당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머릿속에 완전히 안 돼 있으면 제가 당황해서 그 질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객에게 이익을 주러 간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객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바쁘다고 했는데 가서,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가서 막 만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불편함만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고객이 반드시 몇 천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이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남들이 아무리 욕해도 우리 컨설팅을 받으면 고객은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느냐 못 깨닫게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허투루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많이 있어서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와 함께 거래를 하게 되면 고객 대표님은 반드시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제가 강의하니까 그냥 뭐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영업을 나가시게 되면 엄청난 거절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거절이 있으면 나를 만나면 이분은 정말 이익이 되고 행복해질 텐데 자기 복을 발로 걷어 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맞고. 제가 예전에 중고폰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중고폰의 장점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내가 이익을 많이 보면 고객은 손해를 봐요. 내가 많이 먹으면 고객은 적게 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상대방이 손해를 끼치게 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나도 이익이 돼서 좋고 고객도 이익이 돼서 좋고,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인 영업은 고객의 이익, 나의 이익이 상생하는 구조예요. 상생하는 구조. 그러니까 영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제 많은 거절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그래도 덜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